전기관리, 전기분야 직무고시 3분에서 5분 정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고시 관련돼 가지고는 산업안전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내용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전기설비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이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는, 현재는 이 절차를 안 거칠 경우에는 과태료 역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상주 선임을 했을 경우에는 상주 선임을 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증거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비치를 해야 되고, 또 상주 선임이 아닌 위탁 선임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위탁을 맡은 위탁 대행업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직무고시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용어의 정의, 그리고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44조 따라서 전기설비의 일상, 정밀점검 절차 및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직무고시를 이행하는 것과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는 것은 조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규정은 매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전관리 규정은 아파트에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그리고 대표에서 의결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서 정기점검 또는 기타 기준에 대한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일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을 예시로 보면 외관 점검부터 저압, 그리고 고압, 변압기, 그리고 계전기, 예비발전 설비, 적외선, 또 열화상, 전원 품질 분석, 이런 것들을 연중으로 또 분기당, 반기당, 연일회, 별지 서식에 따라서 이거를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고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외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상주 선임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직무고시에 관한 점검 항목별 점검을 하고 기록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일입니다. 직무고시와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조항들이 있습니다. 좀 계속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제 내용이 너무 이렇게 방대하고 많습니다. 챙겨봐야 될 부분, 직무고시 별지 1호, 그리고 별지 1호 작성 예시, 그리고 직무고시 별지 2호, 그리고 작성 예시, 이런 화면들 지금 나와 있고, 실제로 이것들이 그 현장에서 외부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별지가 작성이 되고 아파트에서는 이걸 보관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열화상 진단, 그리고 전원 품질 기록 작성의 시, 직무고시에 따른 그런 것들을 종합 의견까지 제시를 하는 그런 전기설비 안전점검. 직무고시에 따라서 이행을 하려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열화상 카메라부터 특보화 검증기, 전력 품질 분석기, 이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장비들을 지금 일부 필요한 장비들은 구입을 하고, 또 구입을 한 거에 따라서 지금 비용을 보면 대략 230만 원 그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장비는 장비 구입 비용이 아니고 컨설팅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230만 원 정도 한번, 지금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금액은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세대수에 따라서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장비를 이제 대여해서 저희가 직접 점검하는 그런 절차들을 보면 이것도 역시 비용이 조금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직무고시와 관련돼서 이행을 하겠다는 기한 품위입니다. 그리고 자체 진단 또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개인 업체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장비 구입 비용 같으면 1,600만 원,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850만 원, 그리고 기타 다른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좀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기진단장비 명시서를 봤을 경우에 지금 1,600만 원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죠. 직무고시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 규정도 작성을 하고 지금 시험 항목 예시를 참고해서 제1항의 안전관리 규정을 매년 작성을 하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이제 소장님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는, 대표회에서 의결을 잘 안 해주는 그런 단지도 있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몇 가지 좀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사실 모든 단지가 장비를 갖추고 모든 단지가 이제 큰 비용을 들여서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비 인상 요인도 발생을 하고, 또 대표회의 쪽에서는 그런 일들을 꼭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안 되냐, 그리고 뭐 관리소장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소장님이 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는 다루려고 그러면은 1시간, 2시간도 모자르려고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과태료 규정 또 해야 된다. 직무고시에 따른 항목별 점검 예시에 따라서 또 저희가 직무고시를 충분히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설비 분야입니다. 설비 분야는 급수, 그리고 온수, 난방 이렇게 나눠지고요. 우선 급수 분야만 따로 다루고, 그리고 급수 분야 중에서도 저수조 안전관리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저수조에 물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시수 메인 배관을 통해서 또 정수기 밸브를 통해서 피스텍 밸브를 통해서 저수조 탱크에 이렇게 물이 이제 받아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시수 메인 배관 관련돼 가지고는, 시수 메인 배관이라는 거는 각 지자체에서 아파트 쪽으로 보내주는 그 상수도 메인 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혹 공통수도료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례 중에서는 시수 메인 배관에서 정수기 밸브까지 오기 전 중간에 상수도 소화전이 아파트 화단 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수도 소화전 배관이 누수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누수되는 사례를 보시면 지금 이런 밸브들, 배관들이 누수가 돼서 실제로 저수조에 들어와서 이제 세대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되면 발생이 되지만, 이제 메인 배관에서 정수기 밸브로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상수도 소화전이 누수가 되면 이제 요금 고지서보다 요금 고지서가 세대 부과하는 요금 고지보다 훨씬 많아지는 그런, 이거를 발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땅속 지하에 이 배관이 묻혀져 있고, 그리고 누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해 보면 상수도 소화전 이쪽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소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단지가 수소요금이 많이 나오고 공동수도료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상수도 소화전 또는 시수 메인 배관에서 정수기 밸브 오기 전까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정수기 밸브입니다. 정수기 밸브는 시수 메인 배관에서 저수조에 물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정수기 밸브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핵심 설비입니다. 저수조 물을 받고 물을 차단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그 제조 메이커를 보면 삼양, 그리고 신한, 신우 이런 회사들이
있고, 주로 고장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불량이라고 적혀 있는 요 까만 거, 이게 정수기 밸브 상단에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이런 부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빈번하게 작동을 하니까 얘가 이제 이 부품이 고장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밸브의 종류를 좀 보면 볼탑, 그리고 피스텍 밸브, 그리고 전자변식 정수기 밸브, 그리고 전동 모터식 정수기 밸브.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거는 1번 볼탑 밸브하고 3번 전자변식 정수기 밸브. 이 밸브들은 지금 아파트에 거의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수기 밸브가 들어오는 이 화면을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동영상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에서 물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볼탑이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 최대에서 물을 다시 공급을 받고, 공급을 어느 정도 받으면 이 정수기 밸브가 닫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태는 전자변식에 의한 물을 받고 물을 차단하는 설비가 아닌 볼탑으로 인해서 정수기 밸브가 작동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차단과 공급, 이게 정수기 밸브가 연동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볼탑으로 인해서 또 다른 방식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동영상.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저수위 조절 밸브 볼탑 작동하는 동영상입니다. 원리는 비슷합니다. 예, 볼탑 원리는 비슷합니다. 아까 보셨던 거하고 이건 2레벨입니다. 비슷하죠? 세 번째 플로트 스위치로 수위 조절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플로트 스위치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수정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플로트 스위치가 동작을 하니까 펌프가 작동을 해서 물을 바깥으로 뿜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 수위가 많아지니까 두 번째 볼탑까지 동작하는, 플로트 스위치까지 동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수기 밸브를 분해를 해보면 위쪽 두 그림은 솔레노이드 밸브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정수기 밸브가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화면이고, 아래쪽 장면은 정수기 밸브 이제 다이어프램이 손상이 돼서 또 부식되고 또 다이어프램이 찢어져서 정상 작동 안 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정수기 밸브 분해한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어프램 왼쪽 상단에 다이어프램 보이는 사진 있죠. 그리고 밑에 신품과 구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가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체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수기 밸브를 이야기하자면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변을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자변 부품이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고 사실은 내용 연수가 있는 부품이라 이 부품 역시도 소장님이 이제 아파트 단지 관리를 하시다가 보면 고장이 나지 않아도 그냥 3년에서 5년 정도 5년 주기로 교체를 하면 적어도 이제 정수기 밸브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물이 넘쳐서 오버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핵심 부품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변 분해하는 동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신품을 사서 교체를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부품 사이즈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20mm인지 25mm인지 뭐 15mm인지, 그리고 밸브 바디의 크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뜯어보면 카바 뜯고, 그리고 고장나는 부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볼트 4개 풀면 가운데 다이어프램이 들어가고, 이 다이어프램에 이물질이 낀다든지 다이어프램이 찢어진다든지 뭐 이런 고장으로 정수리 밸브가 오동작을 하는 그런 고장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고장을 잘 못 찾아서 솔레노이드 밸브 가격대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들을 교체를 하지 않고 고가의 정수리 밸브를 통째로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정수리 밸브 고장이 나서 물이 공급이 안 된다든지 물이 멈추지 않는다든지 이런 고장이 발생하면 솔레노이드 밸브 먼저 교체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증상이 똑같다 그러면 이제 업체에다가 AS 의뢰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한번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스텍 밸브는 아까 정수리 밸브는 물이 들어오고 또 물을 차단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피스텍 밸브는 오로지 물 넘침만 하는, 물 넘침 방지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피스텍 밸브가 있는 단지도 있고 없는 단지도 있고, 기계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넘침 방지 밸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는 정선으로 표기된 부분이 솔레노이드 밸브고,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밸브가 정수리 밸브입니다. 지금 물이 받아지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물이 받아지고 볼탑이 동작을 하면 물이 정상적으로 끊어져주는 확대 화면 보이시죠? 이게 피스텍 밸브가 동작하는, 이게 고장이 나면 실제로 정수리 밸브에서도 차단을 못 해주면 물넘침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중요한 밸브입니다. 저수조 탱크 구조를 보면, 저수위 경보, 그 전체 저수조가 있고, 그리고 전자변, 그리고 정수위 밸브, 수위 컨트롤러, 수위 센서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와 관련돼서 안전장치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저수조 설비를 하면서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데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4번 침수경보장치, 그걸 바닥에서 10cm 이하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사실은 저수조가 물넘침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이거를 사전에 관리자가 알 수 있지 않겠나. 실제로 설치된 화면을 보면 침수경보 센서, 저수조가 터져서 물이 넘치면 기계실 또는 수변전실에 직원이 없을 경우에 이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수조에 물넘침이 발생한다거나 저수조가 이제 손상을 받아서 누수가 됐을 경우에 경보 센서를 달아서 바닥에 물이 차면 더 이상 사고가 확대되지 말도록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관리자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설치 사진 한번 보시면 피스텍 밸브, 그리고 볼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 그리고 정수위 밸브, 그리고 피스텍과 정수위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 거의 이런 류의 설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게이지부터 배수 펌프, 감압 밸브, 차비량 제절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설비 관련돼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하자면, 주요 기계 설비입니다. 기계 설비에 대해서 명칭과 역할, 그러니까 시수관, 소화수관, 정수위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피스텍 밸브,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수도료가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했을 시에는 메인 시수 배관부터 저수조까지 상수도 배관 누수를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일도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누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저수조 청소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수조 청소를 하고 연 1회 또 수질 검사를 해서 입주자 등에게 공지를 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 저수조 청소를 할 시 저수조만 청소할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정수기 밸브에 붙어 있는 스트레나라든지 스크린 이런 것들도 청소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수기 밸브에 부착된 솔레노이드 핵심 부품입니다. 이 부품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런데 현장에서는 고장이 나면 발생하는 거의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고장이 나서 주말에 물이 안 들어온다거나 물이 넘친다거나 이런 일들을 야간 당직자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이제 소장님들께서 주말에 들어오고 또 조치를 못해서 단수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빈번히 겪고 있으니까, 이 솔레노이드 밸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2번, 3번 설명 안 해도 소장님들이 알아서 조금 인지하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수기 밸브 또는 설비 부품 등의 고장이 발생해서 이제 물 공급이 차단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야간 당직자 직원 또는 기타 직원들한테 바이패스 밸브를 통해서 수동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 넘침 사고가 발생되었을 시에도 잠금 밸브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를 잠궈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6번째는 저수조에는 상시 근로자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물넘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근무자가 물이 넘쳤는데도 알 수가 없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침수 경보 센서, 그리고 평상시 저수조 이제 주변에 있는 배수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역시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